하트 마이크로 병원의 김상수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단면 그대로 TOS의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약 20%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전부가 disputed, 어디 우리 MRI 메드인데 안 나타나는 그런 TOS를 최근 2년간에 제가 수술했던 72케이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S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터스칼린 스페이스의 TOS를 안테리어 어프로치로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을 서브토탈 리섹션하고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뉴럴라이시스한 72케이스입니다. 대개는 TOS 플러스 엘보의 큐테니어스 너브 이거 13케이스, 그 다음에 TOS 플러스 CTS 이게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케이스에서는 TOS 큐테니어스 CTS를 같이 한 케이스들입니다. 수술은 그러면 어떤 케이스를 수술을 인디케이션을 잡을 것인가? 컨서버티브 트리트를 6개월 이상 했는데도 크게 임프루브가 없을 때, 그리고 C스파인 정상이면서 상기 통증 저림이 또 더마톰이 불분명합니다. 무슨 서지컬 스파인에 따른 더마톰이 일치하지 않고 모든 검사의 정상인 경우 이것도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봤습니다. 저희 병원 오기 전에 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한 경우들이 C스파인 6케이스, 퍼스트 리섹션하고 이렇게 여러 수술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대부분이 순수하게 TOS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수 환자들이 더블 크러싱 또는 멀티플 크러싱으로 큐테니어스 너브 인저리, 너브 심톰이나 CTS, 기온스 커널 심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OS 심톰 플러스 다른 부위에 심톰이 있으면 이것은 진단도 더 도움이 되고 수술도 인디케이션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S 증상이 있으면서 스카플라 리전이 있을 때, 윙깅 스카플라 리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것은 데피니트하게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환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1.5, 우리 이제 임상에서는 보통 1.5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카이포틱 스파인은 거북목이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서지컬 스파인의 커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왼쪽 토스가 있었는데 너무 심텀이 심해가지고 판쿠아스 수모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페인이 심했는데 검사상 그런 건 없었고 레프트 사이드 TOS로 수술을 했습니다. 25세 남자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똑같은 증상으로 서지컬 리전인 줄 알고 이렇게 서저리를 하고 왔습니다. 또 이 환자도 64세 여자인데 둘 레벨의 스파인 퓨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인디케이션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양쪽 증상일 때, 양쪽 증상이 굉장히 드물죠. 서지컬 디스크로 양쪽 오기는 쉽지 않고 양쪽 상지에 TOS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TOS구나. 그래서 72일 중에서 28케이스가 양쪽이었고 이런 경우에 그 서저리는 한쪽만 하면 심한 쪽으로 하면 대부분 반대편도 좋아졌습니다. 두 쪽을 다 한 케이스는 72케이스 중에서 2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아주 많이 쓰는 게 이 TOS 증상 외에도 얼굴에 편두통, 이명, 안구통, 치통, 호흡, 심장 증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TOS의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72케이스 중에서 34케이스가 이런 이제 편두통 이런 이명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 해당 과에 가서 검사하면 전부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TOS가 있고 하지에 요통과 하지통이 있는 경우가 72케이스 중에 10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도 룸바스파인 MRI 되게 찍고 정상이다고 이렇게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지 이외에 얼굴 증상이나 하지 증상이 있으면 서지컬 인디케이션 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게 수술 전에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 사이즈를 울트라소노그램으로 체크하는데 수술 케이스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2.0cm하고 1.0cm 이하인데 서지컬 케이스는 이보다 되게 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 인디케이션으로는 아직은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옛날에는 이제 직업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전 직업이 인디케이션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자분들에서는 이제 그 가슴 사이즈가 A컵 또는 CD컵, 가슴이 적어도 오고 커도 오는데 저희 환자 중에 J컵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 다이아그노스틱 프로시저 중에서 지금 대부분 검사는 디스퓨티드이기 때문에 노말인데 무빙 테스트를 하면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슬 도플러, 클리플 상하에 이렇게 아티리얼 펄스를 체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루스 포지션이라는 걸 하면서 적외선 체열 검사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술 인디케이션 정하기 직전에 안테리얼 스카네스 머슬 블록을 해봅니다. 리도케인하고 스테로이드 3cc를 이렇게 넣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펜실 도플러로 어깨 포지션을 움직이면서 클리플 상하로 아테리얼 펄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금방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펄스 저기 강도가 팍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설득이 훨씬 쉽습니다. 대개는 20, 30도에서 90도 사이가 펄스가 제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 블록인데 여기서는 지금 인덱스 핑거는 C6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지고 나머지 핑거는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을 이렇게 벌리면서 그 사이에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에 이렇게 리도케인하고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3cc 이걸 넣은 다음에 되게 한 이틀 정도를 심텀 변화를 이렇게 환자들한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 안테리얼 어프로치로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을 리섹션, 서브토탈 리섹션 하는 걸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이 very 두껍고 파이브로틱입니다. 머슬 내에 파이브로틱 티슈가 더 많고 또 인프라메트리 멤브레인도 있고 파이브로틱 밴드도 있고 또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이 C6 트랜스퍼스 프로세서 이렇게 오리진할 때 아베런트 오리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세 케이스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렌스 미니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는데 C81 루트가 퍼스트 립 내에서 오리진하는 것. 이게 이제 포스트 픽스드 브라키얼 플렉서스인데 이 72케이스 중에서 14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해서 지금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이제 다른 수술할 때 제가 봤는데 프리픽스도 있습니다. 이게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 C6, C81이 퍼스트 립에 있는 뇌에서 오리진하는 그런 환자들한테 반대편 TOS도 수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건 48세 여자인데
포셉으로 잡고 있는 것이 스칼렌스 미니무스. 스칼렌스 미니무스는 대개 어퍼와 미들 트렁크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퍼스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7세 남자인데요. 스칼렌스 안티쿠스머스를 많이 띄어냈는데도 브라키얼 플렉서스 앞쪽에 이렇게 파이브로틱 멤브레인이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세 남자인데 환자가 계속 스칼렌스 안티쿠스 스텔로 플레이너 마스토이드 머슬이 계속 타이트하다고 컴플레인한 환자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보다는 스텔로 플레이너 마스토이드 머슬보다는 스칼렌스 안티쿠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64세 여자인데 파이브로틱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키얼 플렉스 앞쪽으로. 수술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브클레는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을 서브토탈로 리섹션 해야 되는데 약 퍼스트 립에서 자르면 제일 좋지만 퍼스트 립은 좀 위험하잖아요. 아틀리하고 베인이 있어서. 그래서 4내지 5cm 길이로 완전히 이렇게 리섹션 해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 서브클랩이나 아틀리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잘라놓으면 퍼스트 립을 잘라놓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오퍼레이션 필드에서 이제 중요한 너브가 세 가지인데 플래닝 너브, 그 다음에 롱솔라싱 너브, 그 다음에 수프라 클레비클란 너브. 수프라 클레비클란 너브는 센소리 너브인데 이게 커트가 되면 클레비클 하방에 파레스시아를 컴플레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랩이나 아틀리아 베인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롱솔라싱 너브는 저는 거의 루틴으로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스카플라 페인을 계속 컴플레인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윙깅이 있든지 없든지 이 롱솔라싱 너브를 같이 뉴럴라이시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 라이게이션 할 수 있는 베슬은 익스터널 저글러 베인, 트랜스버서 서클 베슬, 그 다음에 이제 롱솔라싱 너브와 같이 가는 포스트 스카플라, 돌살 스카플라 베슬, 여기는 라이게이션 할 수도 있고 롱솔라싱 너브만 뉴럴라이시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혼동했던 우리 그린 책에 보면 septocoastal 리가멘트라 해가지고 퍼스트립 내에 파이브로틱 밴드가 있다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뉴모소락스를 컴플리케이션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 큰 문제 없겠지만 로컬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컴플리케이션이 있은 다음에 이 septocoastal 리가멘트 안 건드리거든요. 저도 결과는 대개는 좋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 그 브라키얼 플렉서스 뒤쪽에 포스텔 쪽에 너브가 두 개 있는데 돌살 스카플라 너브가 있고 이게 롱솔라싱 너브가 있습니다. 이 롱솔라싱 너브는 세라토스 안테리얼 머슬로 가서 스카플라 윙깅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너브를 봐줘야 되고, TO에서 환자 중에 순수하게 스카플라 윙깅만 컴플레인 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칼렌스 안티쿠스 머슬을 이 서브클레임 아테리가 나오게 충분히 이렇게 리섹션 해주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노란 테이프로 있는 것은 이제 수프라 클레프라다고, 이게 센소리 너브인데 의외로 이게 커트되면 파레스시아가 있는 환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S 환자들은 대부분 아까 전번 환자가 말씀한 것 같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2015년 전에는요, 제가 TOS라고 해놓으면 이 환자가 병원 돌아다니면 다른 데 가보면 아니다, 다른 데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뉴로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에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전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은 실제로는 5% 이하인데 환자한테 20% 정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세요. 그 포스트 오피 포스처 같은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토스 심텀하고 서비칼 레디클로퍼시가 컴바인된 경우가 있어요. 수술 후에 토스 증상은 없어졌는데 이 서비칼 증상이 남아있으면 환자들이 수술 잘못했다고 컴플레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숄더 리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숄더에서도 수프라 스카플라 너브 인트랩먼트 신드롬, 이때는 수프라 인프라스프란티스 머슬의 아트로피 오거든요. 거기서 또 페인이 나올 수 있고, 이건 굉장히 드문데 쿼드리레터럴 스페이스 신드롬, 이건 주로 그 숄더 서전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엑실레 너브가 컴프레션 돼서 테리스 마이너가 아트로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많이 혼동된 게 대부분 그 페리스카플라 페인을 컴플레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페리스카플라 마이오페시아이티스입니다. 이렇게 TOS하고 수술 전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페리스카플라 마이오페시아이티스는 나중에 인젝션으로 치료합니다. 이런 그 설명을 꼭 해야지 환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와 핸드의 그 스웰링이나 조인트 스티프니스, 이걸 또 아무리 설명해도 이 수술 잘못했다고 컴플레인 환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키알 플렉서스 리전에서 그냥 그 큰 트라우마 없이 마무리되는 파스메스 토너스 신드롬, 이런 것도 설명을 수술 전 설명 이 6가지가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결과는 대부분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그린 책인데 저하고도 비슷했습니다. 한 롱텀을 보니까 70%가지고 이제 페어는 3케이스인데 페어는 페인하고 넘니스거든요. 페인하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대개는 페인이 없어지고 이제 넘니스가 나오면 저는 페어를 했고, 푸어하고 리커드 케이스가 3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퍼스트립 리섹션 쪽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흉부외과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린책을 보면 서브토탈 스칼렉토미나 퍼스트립 리섹션이나 두 개 컴바인한 경우는 결국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카네스 안티쿠스 머슬 쪽에 경험이 많으면 그것만 착지해도 되고, 퍼스트립 쪽을 잘하면 그것만 착지해도 되고, 이러면 결과가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블리딩, 즉 저는 그 트랜스버스 서비컬 베슬이 라이게이션이 풀려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약간 뉴모서락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이게 수술 전에 40세자인데 우측 이때는 상기를 올리지도 못했어요. 체열 검사인데 수술 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윙깅 스카플라 오른쪽에 있는데 수술 후에 스카플라 윙깅이 좋아졌고, 스카플라 윙깅은 그 롱설하신 너브하고 스파인 어세스레도 두 가지가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28세 남자는 스파이널 어세스레 너브도 다치고 TOS도 있어가지고 윙깅 스카플라가 아주 심했던 환자입니다. 저기 이제 다이아그노시 진단과 수술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바이레트라는 경우는 진단 점수도 올라가고 수술 인디케이션도 되고, 컴바이너리 TOS 플러스 얼굴이나 하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점수가 수술이나 진단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TOS 플러스 멀티플 크러시, 더블 크러시 이것도 올라가고, 스카플라 윙깅이 있으면 이건 거의 100% 데피니트하게 TOS고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 설명 아까 6가지, 이것은 환자 나중에 컴플레인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스칼렌 산티쿠스 머슬 블록, 이건 아주 very effective diagnostic method인데 환자들이 또 혼동은 이거 치료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치료는 아니라는 것을 또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고, 최근에 뭐 거의 일자 그런
이런 게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1세기 병이라고 이렇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저리에 심플 마이오토믹은 안 되고 아까 너브 프로텍션 세 가지, 그다음에 노모서스, 그다음에 이제 바스쿨라토스는 저희 정형외과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쿨라 서전한테 보내고 있고요. 또 베인도 마찬가지고 페이지 슈레터스 신드롬이 있죠. 바스쿨라 서전한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아직 좀 퀘션인데 프리픽스드와 포스트 픽스드, 특히 포스트 픽스드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